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투자가 어려운 것은 단순히 자본시장 안에서의 변수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거의 모든 일들의 영향권 안에서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일 겁니다. 최근 가장 핫한 변수 가운데 하나는 단연 러시아 이슈입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이슈가 말 그대로 일촉즉발의 모습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정학적인 긴장감을 상당히 키웠는데, 크림반도 주변에서 벌어지는 갈등이 비트코인 시장의 호재성 이슈로 이렇게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막겠다라면서 제재 방안 가운데 하나로 국제 금융결제망인 스위프트를 차단시키는 것을 거론하면서 이게 비트코인 시장에는 결정적인 한방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외화를 받지 못하게 만들어서 사실상 돈줄을 조이는 방식으로 러시아를 압박하겠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러시아가 발끈하면서 세 가지 정도 대응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가 비트코인 채굴 허용을 기본으로 하는 규제 방안 마련 이슈입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딱 이 시점에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을 조만간 허용할 것이라는 말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3에로 캐피털의 CEO 수주의 경우에는 아예 대놓고 석 달 안에 중국이 돌아올 것 같다, 이렇게 시점을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비트코인 허용 이슈를 놓고 새로운 내용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는데, 어떤 근거들을 깔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참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쩌면 머지않아서 지금의 이런 기대감과 불안이 제대로 보상받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러시아와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을 허용하고 규제 범위 안에 넣는다라는 것은 시장에 큰 파급력을 미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시장에 계속 남아 계실 것이라면 이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구상 어딘가에서 벌어지는 조그만 변화가 예측할 수 없는 날씨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나비 효과라고 부릅니다. 어쩌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을 통해서 비트코인 채굴 허용으로 이어지는 것도 일종의 나비 효과라면 나비 효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일들이 파생적인 상황들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는 사실 러시아와 미국의 대결 양상에 해당합니다. 유럽으로의 팽창을 가속화하려는 러시아와 이걸 막으려는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갈등이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유럽 천연가스 공급 중단을 무기로 삼는 모습을 보이자 서방 진영이 일격의 한방으로 준비한 게 바로 국제 금융결제망인 스위프트를 차단하는 겁니다.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제외시켜버리는 방식으로 러시아의 외화 통로를 차단시켜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통상 외국에서 달러화로 입금을 받을 때 이 스위프트망을 통해서 외화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러시아에 대한 스위프트 퇴출이 현실화가 된다면 돈줄의 움직임 자체를 아예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러시아의 스위프트 배제가 현실화한다면 상황은 정말 볼만할 겁니다. 당장 유럽 천연가스 공급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이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맹주들까지도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은 상태여서 전 세계 자본시장 역시 또 경제 상황 역시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러시아는 표면적으로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만큼 당장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지는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재미나게도 러시아가 스위프트 퇴출에 대한 대응책으로 비트코인을 고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축 통화에 대한 국제 송금줄이 막히면 블록체인을 통해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돈을 주고받겠다라는 나름 머리 좋은 대안을 카드로 꺼내든 겁니다. 물론 러시아가 고려하고 있는 것은 비단 비트코인뿐만은 아닙니다. 일단 2014년 크림반도 병합으로 인해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게 된 뒤에 자체 결제 시스템 SPFS를 구축했는데 현재 400개 금융기관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송금의 20% 정도가 이 SPFS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말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비롯한 제한적인 시스템적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국의 국제 결제 시스템 CIPS도 스위프트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고, 이 다음으로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것이 바로 암호화폐입니다. 그동안 러시아 중앙은행이 총대를 메고 비트코인 금지를 아주 적극적으로 외쳐왔기 때문에 이런 변화 지점만 보더라도 상당한 의미를 부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이 직접 러시아가 비트코인 채굴에 몇 가지 강점이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게 단순한 상황, 말장난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이틀 뒤 러시아의 부총리인 드미트리 체리느셴코가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로드맵에 서명을 해버렸습니다. 푸틴 한마디의 일사천리로 비트코인이 금지의 대상에서 불과 이틀 만에 규제의 대상으로 180도 바뀌게 된 겁니다. 러시아 통신사 RBC는 러시아 재무부가 오는 5월까지 P2P 플랫폼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 업체 등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로 했고, 감독기관을 지정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12월까지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과 보고 메커니즘을 개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암호화폐 소유권에 대한 정보 검증 메커니즘과 관련 법률 초안 역시 함께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번 로드맵 마련 과정에는 재무부를 비롯해서 경제개발부, 검찰, 연방보안서비스, 국세청 등이 모두 참여했는데, 진짜 웃긴 건 중앙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정부기관들이 이번 로드맵 내용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줄기차게 비트코인 금지를 외쳤던 중앙은행이 완전히 왕따를 당해버린 겁니다. 이런 게 사회주의의 힘인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비트코인은 이제 러시아에서 금지의 대상이 아니라 합법적인 규제의 대상으로 사실상 정식 자산이 되는 길 위에 올라서 버렸습니다. 러시아가 사실상 비트코인을 허용하겠다라고 정부 차원의 입장을 밝히다 보니까 넥스트 관심사는 당연히 중국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인가,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싶은 것은 정확히 이런 타이밍에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을 곧 허용할 것이다,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3예로 캐피털의 CEO 수주는 아예 대놓고 중국이 3개월 안에 비트코인 채굴을 허용할 것이다, 이렇게 멘트를 날려버렸습니다. 그 밑에 함께 공유된 트윗이 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푸틴은 비트코인 채굴을 규제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는 정부의 제안에 힘을 보태고 있다. 러시아의 입장 변화가 중국의 입장 변화 가능성으로 해석되는 것은 그냥 뭐랄까 자연스러운 논리적인 흐름과 같은 그런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타이밍을 더 절묘하게 만드는 것도 두 가지 정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선 베이징 올림픽입니다.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의 글로벌 대비 무대를 베이징 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난 시간 엄청난 공을 들여왔습니다. 지난해 비트코인 채굴 금지를 선언했을 때도 올림픽을 앞두고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되는 기축 디지털 자산이 디지털 위안화만 가능하다, 이런 점을 못 받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CBDC 시대에는 달러화를 압도하는 글로벌 기축 통화가 되겠다라는 나름의 엄청난 야심이 상당히 노골적으로 드러났던 겁니다. 정리하면 중국이 원하는 것은 디지털 위안화를 띄워서 CBDC 시대의 주도권을 선점하는 것이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제재하는 것이었습니다. 비트코인 자체가 너무 꼴보기 싫어서 탄압한 게 아니라 디지털 위안화라는 것을 띄우기 위해서 나름 공산당스러운 조치를 내렸던 겁니다. 하지만 중국은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블록체인 혁신에서 국가적 선도를 이끌어내고 있고, 이를 통해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시대에 있어서 어느 정도 상징성이 있는지 충분히 알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 NFT 열풍과 관련해서도 중국 국가 주도의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 BSN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게끔 한 건 역시 블록체인 산업과 관련한 중국의 야심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의 글로벌 스포트라이트 무대가 될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디지털 위안화에 대한 작업이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판단하고 이제 비트코인 채굴을 허용하면서 블록체인 산업 전체를 국가적으로 푸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이미 NFT를 만지는 자세를 통해서 보여줬듯이 돈이 되는 혁신 산업을 막을 의지가 공산당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점도 확인된 상태입니다.
올림픽이 2월에 마무리가 되면 이르면 3월이나 4월 비트코인 채굴을 중국이 허용할 것이다. 이런 빅뉴스가 터져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전망은 그래서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주의 경우에 석 달 안에 허용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도 비슷한 관점, 계산이 깔려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러시아가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 시점을 5월로 못 박았기 때문에 3월부터 5월 사이에 러시아와 중국에서 비트코인 법적 규제 관련 이슈가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서 톡톡 터져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시기적으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 모든 상황이 이르면 3월부터 하나씩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3월은 어쩌면 미국 연준이 올해 첫 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도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상황을 보면 경제에 미치는 충격파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속속 확인되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또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감염력이 더 센 스텔스 오미크론이 급부상하면서 이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3월이 돼봐야 어떤 일이 벌어질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상대적으로 확실한 것은 코로나 변이로 인한 경제 충격이 완화될 가능성보다는 지속될 가능성이 현재 더 강하게 드러나 있는 상황이고, 이렇기 때문에 미국 연준이 덜컥 금리 인상을 0.5% 수준으로 강도 높게 단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현실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만약 연준이 금리 인상 시점을 하반기로 미룬다라고 할 경우에 러시아와 중국 이슈와 함께 맞물리면서 암호화폐 시장에는 전례 없는 강세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이걸 놓고 만약 희망회로 돌리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우선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영상에서 언급되고 있는 정보들 찬찬히 더 짚어보실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단기적인 시세 흐름을 놓고 보면 지금 상황 분명히 어려운 상황이 맞습니다. 하지만 잠재적으로 엄청난 호재가 될 이슈들 여러 개가 대기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하시면서 시장 전략도 짜시고 멘탈 케어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단기적인 차트, 특히 분봉 차트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멀미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금 더 멀게, 넓게 시장을 바라보시는 것도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적절한 시장 대응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